하시면 돼요. 이런 경우는. 그 다음에 하품 현금 이거는 바꿀 일 없고요. 일괄 삭제는 특정 기간의 걸 다 삭제하는 거예요. 자, 9월 9일날 급식이 없어졌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얘는 체크하면 아예 다 삭제돼요. 그래서 안 되고요. 이렇게 하셔야 돼요. 9일날. 이건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. 이건 다 삭제될 거고, 상품 특정 기간에 상추 다 빼주세요 하면 요 특정 기간에 상추 잡으시면 상추만 다 빠져요. 그 다음에 일자 변경은 9일날 걸 10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일자 맞바꾸기. 자, 원래 운동회에 있어요. 근데 비가 온대요. 그럼 급식 메뉴가 바뀌어요. 그러면 9일 10일 해요. 그러면 9일께 11로 11일께 9일로 이렇게 딱 넘어올 거예요. 잘 없어요. 잘 없지만 한 번씩 하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. 자, 단가 변경은 잘 안 해주죠. 계란값 올랐습니다. 인정 잘 안 해줘요. 근데 한번 떼 써보는 거예요. 떼 쓰기도 힘든데 바꾸는 거 힘들면 안 되죠. 그래서 바꾸는 건 쉬워요.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. 네, 뭐 해볼까요? 31일 거 바꿔볼까요? 30일자랑 31일자 한번 바꿔볼까요? 일자 변경 30일 맞바꾸기 해볼게요. 진짜 되는지. 저도 테스트 안 한 지 오래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서류 반영, 서류 미반영, 정상, 안함, 확인. 자, 날짜를 바꾸면 좀 달라요. 보통 얘는 여기 보면 증가 1 요거는 자동으로 쳐져요. 그래서 얘를 글자를 따로 칠 필요가 없거든요. 증가 요 이렇게 되는 거는. 자, 변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잡아줘요. 30일 가보면 최초에 있었던 게 31일로 이동됐어요. 31일에서 이동돼 왔어요. 자, 요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진한색은 오늘 들어가야 될 물건이고요. 회색은 오늘 안 들어갈 물건이에요. 막 섞여 있어서 보기 힘들면 변경 이력 표시 딱 하면 돼요. 그러면 실제로 오늘 들어가야 될 물건만 뜨는 거예요. 근데 보니까 얘는 다 31일에서 30일로 이동돼 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. 그래서 되고, 지금 참고적으로 내가 변경할 때 메모를 치잖아요. 선생님도 거짓말 하죠. 분명히 바꿔달라고 했어요. 자, 2kg로 해서 서류 정산 해주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행사가 있어서 행사용입니다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 그때 왜 바꿨어요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는 메모를 잘 해놓고요. 나중에 보면 여기에 다 떠요. 내용이. 학교를 선택을 하면 밑에 선생님이 바꾼 이력이 다 떠요. 선생님 그때 행사용이라고 해서 바꾸셨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. 네,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. 자, 저희가 막 9월자 막 바꿨어요. 9일날 분명히 저희가 출력을 해서 내렸죠. 현장에다가. 근데 또 변경사항이 생겼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장보기 들어가서 9일자 놓고 조회하면 변경됐는 게 여기 중간중간에 떠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어제 바꿨는 거면 사실 이미 반영돼서 현장에 내려갔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변경된 것만 다시 내리면 되죠. 그러면 내가 아까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수정 여부를 수정한 다음에 조회를 해보면 내가 내리고 나서 수정된 사항만 딱 뜨거든요. 그럼 얘만 다시 출력해서 내리시면 돼요. 내일 아침에 이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하고 퇴근하시는 거겠죠. 네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변경하는 사항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요. 만약에 추가되면 추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내가 매칭한 것 중에 추가하는 거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거에 추가한다든지. 매칭한 거에서 추가를 하면 내가 견적내는 금액으로 선생님한테 주기로 했던 금액으로 견적이 들어가게 되고요. 같은 가지라도 전체에서 조회를 하면 금액이 지금 여기 원래 이 금액이었죠. 적용단가가. 네, 딱 해보면 금액이 다르죠. 이게 합격가거든요. 전체에서 추가하면 합격가로, 그 다음에 매칭해서 하면 견적했는 걸로 그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. 네. 얘랑 같아요. 그냥 제가 한 개만 설명해 드릴게요. 한 개만 적용하세요. 그게 더 수월할 거예요. 얘는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내용이 많이 나와요. 그 대신 한 번에 조회하기는 또 좋아요. 근데 용도가 조금 다른데 기능은 똑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나만 쓰시는 걸로. 아까 납품선은 원래는 여기서 뽑을 수 있는데 장보기에서 넘어가면 여기로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. 웹에 관련된 건 제가 2차 교육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발주까지 했고 출고도 다 했어요. 그러고 나면 이제 학교에 돈을 달라고 해야 되죠. 그러면 청구서 정산서 들어가요.
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아까 했죠? 입성 중이다. 만약에 여기다. 그러면은 여기 청구서는 서류 반영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따로 그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. 이제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. 자, 얘가 고춧가루예요. 실제 면세품이에요. 면세품인데 지금 과세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바꾸느냐? 더블 클릭하면 얘가 그냥 과세로 면세로 왔다 갔다 해요. 꼬냑 이번에 나 그냥 비과세로 청구해야 될 것 같아. 면세로 청구해야 될 것 같아.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. 얘가 실제로는 과세품이에요. 상품 정보에는 과세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생님만 청구할 때는 그냥 면세로 청구하는 거예요. 그게 간단하게 바꿀 때 더블 클릭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내랑 정산할 거. 나는 마이너스 17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. 근데 여기 내역은 여기 보면 있어요. 선생님이랑 뭘 더 받고 뭘 덜 받았다. 이렇게 이걸로 정산하시면 돼요. 청구서 출력하면 당연히 청구서 나오겠죠. 청구서는 양식이 대부분 그냥 상품의 합계 수량에서 달라고 하는데 꼭 이상한 선생님들 꼭 있죠. 이게 과세 면세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. 이거 면세고, 여기 면세고, 이게 과세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수, 1통합하면 일자별로 얼마인지 주세요 하면 요 1통합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일자별로 얼마다라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이 따라서 적절히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나도 매입에 대한 돈을 줘야 되죠. 돈을 받았으면 돈을 줘야죠, 당연히. 네. 그러면 입고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. 난 이미 발주를 다 했죠.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날짜를 조회를 보면요. 발주했는 내역이 다 떠 있어요. 내가 경매에 얼마를 발주를 했구나. 좀 많으니까 과열로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실제로 전표를 받았어요. 과일 납품하라고 했는데 나는 3,6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기 갖다 주는 건 3,500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. 땡큐죠. 바꾸시면 돼요. 그러면 3,500원 하나만 바꾸면 동일하게 3,600원 있던 거 있죠. 얘가 다 바뀌어요. 같이. 한 번만 수정하면 금액이 다 바뀌거든요. 그래서 금액을 요거 조정하시면 돼요. 자, 4,200원 알고 있었는데 4,300원이다. 입고 관리에 일괄 입고 등록 엑셀. 얘도 비슷해요. 일괄 입고 등록도 비슷해요.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는 뭐 얘는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로 들어가면 이제 업체별로 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좋거든요. 그래서 금액이 대충 맞아요. 자, 이 금액이랑 내가 알고 있던 금액이랑 전표 금액이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전체 확인해서 확인 눌러서 입고 생성해서 확인. 자, 근데 이상하죠? 여기 왜 엑셀이라는 용어가 붙어있는지 참 이상하죠? 이 원래 용도는 이거예요. 한 달치를 한 번 입고 잡을 때 쓰시는 거예요. 하루하루 잡으세요. 입고 하루하루 잡으면 굳이 엑셀 안 쓰셔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잡는 회사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다가 기존 엑셀을 올려요. 엑셀을 불러와요. 그러니까 한 달치를 엑셀을 불러와서 그 원장을 달라고 해서 엑셀을 불러 올린 다음에 얘랑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랑 비교해 주거든요. 수량과 금액이 맞으면 다 패스.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. 한 달에 한 번 할 땐 그게 편하고요. 하루하루 하실 거면 그냥 이거 보고 금액 쓰는 게 빠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런 용도라는 거. 원장은 엑셀로 받아왔어. 네, 한 달치 원장으로 받아갖고 내랑 비교해가지고 맞으면 통과. 이렇게. 원래 하루 하는 것도 사실 하루 하라는 게 일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해서 돈을 한 번 줄 거 아니에요. 내가 입고 여러 번 잡는다고 돈 여러 번 줄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입 원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줄 돈이 얼마인지가 다 떠 있어요. 이렇게 날짜별로 얼마고 총 얼마구나. 자, 그럼 DC 들어가야 되죠. 매입 할인 내가 10% 잡아놨어요. 그러면 DC 입력해서 10% 금액 딱 계산해 주거든요. 자, 그래서 확인. 그럼 DC 금액 입력 될 거고요. 자, 그럼 보통 560원 안 줄 거죠. 그럼 조정해서 실제 줄 금액 000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실제로 내가 줄 금액이 여기 탁 떨어지는 거예요. 이 금액을 줬다 하면 결제 대금해서 이 금액 줬다. 뭘로? 통장으로 국민은행으로 줬다 하면 이 업체랑 나랑 잔액이 탁 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. 나중에 이제 정산해서 미지급 명세서 이런 거 보면 내가 줄 돈이 얼마고